우선 제가 이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이고 사이칼러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현대 정신분석의 창시자가 이고 사이칼러지의 그 당시의 최신 저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드림으로써 현대 정신분석과 이고 사이칼러지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도록 도와주려고 이 서평을 쓴 거예요. 이 서평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러지 여러 저서 중에 어떤 면에서는 이 게르트루드 앤드 루빈 블랭크라고 하는 이 블랭크 두 분이 책을 여러 권을 썼어요. 이고 사이칼러지가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권로 돼 있고 또 하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쓴 책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이고 사이칼러지 1이에요. 그리고 이고 사이칼러지 2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욘드 이고 사이칼러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고 사이칼러지를 이고 사이칼러지 히스토리를 꿰뚫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저자들이 이해하는 이고 사이칼러지를 먼저 서술을 하고, 그리고 이고 사이칼러지 입장에서 이고 사이칼러지가 사용하는 기법들, 테크닉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요. 그래서 그 컨텐츠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한 과정에서 다 이해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히스토리 속에서 이고 사이칼러지가 발전해온 과정을 쭉 설명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고 사이칼러지 이 책을 권장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진 테크닉 자체는 대부분 이분들이 이고 사이칼러지를 좀 더 넓게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대상관계 이론과 발달 이론을 합쳐 그것을 포함하는 이고 사이칼러지라는 개념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파의 개념들을 통합하지만 그걸 이고 사이칼러지라는 품 안에서 소화해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기법 중에는 언더스트럭처드 페이션트라고 하는 것. 그 과거에 정통적인 이고 사이칼러지 쪽에서 정신분석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환자층에 대한 이론을 이분들이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테크닉 쪽에는 언더스트럭처드 페이션트에 대한 여러 기법들을 나름대로 애써서 만들어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이분보다 훨씬 성각자인 현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스파트니스가 서평을 한 거예요. 이분들 참 애썼다.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교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이 교재를 쓴 블랙스의 입장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정통 이고 사이칼러지 입장을 고수하려고 그래요. 그 사이코 어널리시스라는 말 자체를 정통적인 정신 분석에서 하던 그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고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언더스트럭처든 페이션트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쪽에서 실제로는 이건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는 입장이에요. 보통은 이 말을 구별하지 않아요. 어떤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는 게 그냥 사이코 어널리시스라고 이해하는, 폭넓게 이해하는 학파들이 있는가 하면, 이분 같으면 사이코테라피인데 사이코 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는 사이코 어널리시스가 아니다.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순금이고 하나는 뭐라고 그러죠? 18K, 14K는 뭐라고 그러죠? 순금이 아니죠?
순금이 아니고 혼합물이다 이렇게 봐서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쓰는 게 아니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많이 만나는 보더라인 환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할 때 정통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이분들을 돕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치료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문제는 본인들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이고 사이콜로지 쪽의 이론을 가지고 자기들의 새로운 시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스스로 답답함을 주고 있는 게 어떤 페이션트가 환자층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기법이 나온다면 거기에 걸맞는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입장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정통 이고 사이콜로지 쪽의 개념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새로운 치료 기법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면서 어쩌면 현대 정신분석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의 창시자고 대가가 새로운 이고 사이콜로지 쪽에서 싹트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서평을 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 정신분석이라는 개념 자체를 현대 정신분석에서 넓게 보는 거죠. 환자층 자체를 넓히면서 대신에 전이와 저항을 다루는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횟수나 환자의 자격이나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고사이칼스에서 우선 환자 테스트 검증이 필요하죠.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치료라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언어를 통한 해석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러니까 통찰을 수용할 만한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만이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들 이고 사이콜로지스트 저서를 보면 자기 케이스 중에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6개월을 치료해봤는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받을 만한 그런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분으로 판단돼서 사이코테라피 하시는 분에게 리퍼럴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사이코테라피와 사이코어널리시스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 해석만이 치료의 기법이라고 보는 그 해석 이외의 다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신분석이 아니고 사이코테라피인데 그 중에 그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그래도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인정한다. 이 정도까지 나간 거죠. 그리고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까지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게 이 책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는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 정도라고 보고 코웃의 이론 셀프 사이콜로지도 사이코애널리틱 사이코테라피라고 이분들은 보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환자층을 적절하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도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의 이고 사이콜로지의 개념을 가지고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종합적인 서평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노력은 새롭게 정신분석 특히 이고 사이콜로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저항 분석을 전이와 저항을 분석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분은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저자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얘기를 정신분석으로 하고
정신분석이라고 명명하지 않는 이유가 이분이 저항을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코애널릭 사이코테라피라고 하지만 어디까지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하느냐가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의 결함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다는 개념으로만 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코웃의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그것도 어떤 그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셀프의 결함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 셀프가 어떻게 발달하도록 도와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스파틴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정통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전이가 자개적 전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자개적 전이 저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항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넓게 이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게 현대 정신분석이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대 정신분석을 이해하면서 저항 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정신분석은 코웃의 이론이나 컴버그의 얘기나 이 책 저자들의 이론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항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스파틴스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 지점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블랭크스는 여기 저자들 이고 사이콜로지의 저자들은 어떤 얘기를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언더스트럭처드 페이션트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화가 덜 된 환자층 말하자면 현대정신분석 쪽으로 얘기하면 프리에더퍼런 환자층이죠. 이 환자층을 임상적으로 만날 때 이분들 이고 사이클 쪽 이쪽에서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를 수용 못해요. 대부분. 그래 프로이드가 원래 클래시컬한 이론 그리고 이고 사이콜로지를 세우는 과정 프로이드가 이론 전개하는 과정에서 프로이드는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틱 환자를 볼 수 없어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잘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는 치료 방해가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가 발생한다는 건 치료를 할 수 없는 대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념이 여기에 이고 사이칼의 저자인 블랭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긍정적인 전이도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 경우에 따른 치료 초기에 긍정적인 전이로부터 시작하는 게 처음부터 부정적인 전이로 시작하는 환자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환자층에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이 정서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분들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이가 치료의 방해 요인이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전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이 스파틴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스파틴스 입장에서 긍정적인 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부정적인 전이를 치료자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컨테인해낼 능력이 없어서 긍정적인 전이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부정적인 전이를 당연히 일어나는 전이고 어쩌면 필요한 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분의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날시시즘 자체가 자기사랑 어떤 자기를 리비도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파틴스 입장에서는 이 공격성을 충분히 언어화하지 못한 사람들 공격성을 밖으로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 공격성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이 공격성이 언어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 사람들은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걸 허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이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정서들을 언어화함으로써 치료를 해나가는 이 기법이 어쩌면 현대정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고사이칼로지를 배경으로 새롭게 이런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 후학들, 이 블랭스에 대해서 이분이 조언하는 거죠. 당신들이 긍정적인 전이 중심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은 부정적인 전이를 담아낼 훈련들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저술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고사이칼로지의 서평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까 그 글의 129쪽에 나오는 얘기가 아마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 some psychotherapy patients regression and fantasy in undesirable.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퇴행이나 또는 판타시 환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떠면 카우치에 눕지 않고 앉아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견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y are better treated sitting up 이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환자층은 그 프리헤드폰 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지나치게 환상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여기서 퇴행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퇴행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너무 많은 환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환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 카우치에 누워있는 상태로 치료하지 말고 앉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스파틴스의 논평이에요. This is correct. 당신 말이 맞다. If the therapist is anxious or if the patient cannot tolerate the couch. 치료자가 불안이 많거나 환자가 카우치를 사용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경우에는 당신 말이 맞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소화가 돼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스파틴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한 센텐스를 설명했어요. 당신 그러니까 이 저자가 너무 어떤 환자는 퇴행이나 또는 환상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앉아서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스파틴스가 당신 말이 맞아. 근데 어떤 경우에 맞느냐면 치료자인 당신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카우치에 누워 있는 것을 힘겨워할 때는 맞다. 그러니까 it's not always correct가 숨겨져 있죠. 이 반어법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된다. 내담자의 상태가 문제가 상담자의 트레이닝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안을 견뎌내는 힘이 여러분들이 약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불안해서 카우치에 못 눕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쩌면 판타싱을 하거나 리그레션이 일어나는 건 치료 과정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나친 리그레션이 일어나거나 해서 너무 사이카틱하게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또 치료 기법이 있잖아요.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자극의 양을 가지고 조절해요. 스티뮬러스가 그 상담자가 지나치게 자극을 줘버리면 이분들은 퇴행이 심해져서 사이카틱하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그걸 훈련하는 게 현대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행이 문제가 아니라 퇴행이 지나치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기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카우치에 앉히건 안 앉히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지나친 퇴행이나 이런 것들 위험한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수 있는 요소를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이분들을 그냥 앉혀서 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분들을 본다고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치료자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이 카우치에 누워 있거나 앉아서 치료를 받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프리헤드폰 환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임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호기심 때문에 지나치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찰이 너무 멋져서 이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멋진 해석을 자꾸 하거나 그러면 이분들은 자극이 많아서 사이카틱하게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되는 것이지 이분들의 팬터싱이나 리그레션 자체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런 착각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혹은 이분이 누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카우치에 눕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어쩌면 조금 관점이 다른 것이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 입장에서 이 저서를 쓴 저자들에 대해서 논평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스파틴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 A lack of understanding is suggested by the statement that anxiety brought on a rapid regression.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면 내담자가 급격하게 퇴행한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스파틴스가 이야기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불안은 시그널 앵사이티라는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외부 위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위험인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동들이 의식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자기 안에 어떤 충동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두려워지잖아. 만약에 나한테 공격성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섹슈얼리티, 어떤 성적 욕동이 자기 의식으로 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 불안을 잘 이해하셔요. 이게 시그널 앵사이티를 잘 이해해요. 그것은 어떤 위험한 욕동이 자기에게 이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고의 기능 중에 뭐예요? 무의식적인 디펜스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그널 앵사이티를 포착하면 시그널 앵사이티 이게 레이더예요. 레이더망에 적군의 침입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직 적군이 원리 어떤 국경을 넘어오기 이전에 포착해서 바로 방어진이 출동해서 이 위험한 상황을 방어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불안이라고. 그래서 이 불안 자체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는 어그레션인데 어그레션이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혹시 방어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죠. 그런데 방어에 실패하는 것을 이분이 두려워하는데 만약에 이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조성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분의 불안은 내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공격성이 표현돼도 괜찮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이 어그레션이 방출될 수 있는 루트가 건설적인 루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안전한 치료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정서든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분은 크게 불안하지 않게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치료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치료에 같이 동참해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데, 만약에 상담자가 공격성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이 리그레션이 일어나는 그 불안이 생겨나면 어떤 리그레션이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저자가. 그래서 불안이 생기면 급격한 공격성이 일어난다. 그럼 불안 자체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불안을 어떻게 없앨 거냐. 근데 이분들은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를 싫어하잖아요.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에 의존한다면 이분들 지지적인 방법으로 이분이 나한테 공격성을 표현하지 않도록, 공격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뇌물을 쓰거나, 그래서 너무 좋은 상담자 노릇을 해서 이분이 절대로 나한테는 공격성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계속해 나갈 것이, 정서적으로 이분이 절대로 공격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아주 좋은 치료자 노릇을만 하겠다는. 그래서 심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는 코우스의 기법으로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공감적인 기법만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코우스의 환자층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 환자까지는 코우스의 기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공격성 중심으로 공격성 때문에 아주 심한 어떤 디스오더를 겪고 있는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공격성을 충분하게 발현하도록 도와주고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치료자가 아니면 이분들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스파티니스도 이고 사이칼리지스트라고 저는 봐요. 이고 사이칼리지스트인데, 문제는 이고 사이칼리지 쪽에서 모든 사이코애널리스트를 그냥 사생아로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우겨버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사이코애널리스트는 제가 볼 때는 이고 사이칼리지스트부터 발달한 이고 사이칼리지의 폭을 넓힌 거고, 지금 이 저자인 베르트루드 앤드 루빈 블랭크가 하는 작업을 철저하게 아주 초기부터 해온 이고 사이칼리스트의 한 분파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고 사이칼리스트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층에 따라서 새로운 기법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지만, 원래 이고 사이칼리지가 쓰고 있는 클래시컬한 어프로치, 저항 분석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상으로서는 완벽한 정신분석이라는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얘기. 그런데 여러 가지 폴리티컬한 이유 때문에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클래시컬한 입장에서는 이건 정신분석이 아니고 정신분석적인 사이코테라피, 심리치료라고 격화시켜야만 이분들의 속이 풀리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하고 같이 동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숨겨져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론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이분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많은 자기 새로운 기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본 아이디어가 어떤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고 사이칼리지스트 용어,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스파티스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미 다 그 이론은 임상적인 관찰을 거쳐서 그게 실용적인 이론화가 돼서 그걸 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이고 사이칼리지의 용어와 이론을만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근데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이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제가 스파티니스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할게요. 치료 대상이 누구이냐, 그러니까 크게 봐서 치료 대상이 누구이냐를 가지고 정신분석을 이해할 만한, 그 해석적인 접근을, 통찰을 이해할 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 클래시컬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층이 뉴라틱한 환자층을 치료할 때만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프리에다프로 환자를 치료하는 건 다 정신분석이 아니고 사이코테라피라는 이런 개념으로 클래식하는 쪽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또 하나, 아까 주 3회라는, 옛날엔 주 3회도 아니고 주 4회, 5회, 주 3회도 지금 용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도. 최소한 주 4, 5회 해야 이게 정통 정신분석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측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스파틴스가 보는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에센스는 횟수나 환자층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전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전이와 저항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기법은 모두가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정신분석에 대한 이센셜한 엘리먼트를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환자층이나 어떤 치료의 빈도수나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가지고 정신분석을 구별할 것이냐 하는 차이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가장 현대적인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이론들을 다 소화해내면서 가장 정신분석적인 기법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게 ICP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정신분석의 얘기를 그냥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라는 제한된 개념으로 현대 정신분석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드밴스된 발달해온 정신분석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유가 현대 정신분석을 하는 이론도 하나의 지파예요. 일부예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대 정신분석이 통찰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던 사이코 어널리시스를 옹호한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신분석 전체를 통합해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수용하면서 정신분석의 엘리먼트,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이해하는 과정이 ICP의 훈련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너무 협소하게 현대 정신분석에는 모던 사이코 어널리시스 그것만 가지고 우리 ICP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있는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수용하지만 다른 발달된 현대 여러 이론들, 관계적인 이론, 그리고 정통 이고 사이코리스트 쪽의 이론,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를 치료할 때는 프로이드적인 기법 혹은 아들레의 기법, 경우에 따라서 융의 기법, 모던 사이코 어널리시스 기법, 대인관계, 대상관계 기법, 어느 것이 더 유용할지는 환자층에 따라 결정돼요. 구체적인 상황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하나를 신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신분석을 아주 좁게 만들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ICP는 정신분석을 가리키는 곳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길을 놓치면 놓친 대로 그냥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강박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리는 것 듣고 놓치는 건 나중에 공부하지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히어 앤드 나우에 집중하시라는 얘기. 여러분 임상하고 똑같아요. 히어 앤드 나우에 집착하지 과거에 끌려가 벌써 지나간 것을 내가 계속 반추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것을 못 둔다는. 그게 어쩌면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순수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자기가 정말 꼭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항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에 두려워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대답해야 되니까 자기는 좀 편할 수 있죠. 그런 측면 저항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불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이 상황 속에 이 사람의 불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안을 없애라, 불안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임상실제에서는 불안이 있지만 그 불안은 시그널 앵사이티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불안해도 괜찮다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불안 자체를 불안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불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불안이 없다고 한다면 시그널이 캐치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디펜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 환자의 불안이니까 환자 스스로는 지금 저항을 하고 있을 거예요.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환자의 정서와 환자의 저항이나 방어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컨테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불안을 근원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환자에게 공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엠퍼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가 조이닝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분이 준 불안을 내가 컨테인하는 게 중요한.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노멀 프로세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한테 이 사람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법적으로는 보통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질문을 하는 집요하게 질문하는 분에게 질문을 되돌려주는 기법을 많이 권장을 해요. 현대적인 분석에서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느 쪽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함으로써 이분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분에게 대답을 주는 것보다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될 게 이분에게 질문을 아주 직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애써 봅셔야 된다. 내가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그 얘기를 하도록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불안이 올라오는 것은 내가 정상적이라고 내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치료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을 감당할 수 없어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사람은 안전해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컨테인함으로써 이분은 편하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